이번 시간에는 만들어진 엔티티와 그 엔티티의 컬럼 메타드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생성해 보려고 합니다.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죠.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MySQL 계열의 MariaDB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MariaDB 문법으로서 테이블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장고에서 파이썬 문법을 사용해서 테이블을 만드는 것입니다. 게시판을 3단계에 거쳐서 기초, 그리고 지난 강의에서는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을 만들어 보여드렸고요. 아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도 꽤 많으실 텐데요. 그 관문까지 가셔야 되고요. 어떤 관문까지 올라가게 되면 좀 편안함이 생깁니다. 2020년에는 저와 학습을 한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장고를 선택했었고요. 강남에 있는 스타트업이나 국내 최대 ERP 업체, 그리고 최고의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등에 취업이 되었고요. 거기에서 핵심은 얼마나 꾸준하게 파고들었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얼마나 꾸준하게 특정 분야에서 파고들어서 자기가 그 해결 능력이 있냐를 보는 것 같고요. 면접을 2시간 정도를 보았다고 합니다. 기능적 나일이 아니고 파고들어서 내가 또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가지고 가시기를 권하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게시판 기초, 그리고 게시판의 실전형, 그리고 오늘은 노코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무엇인가 가치 있는 또는 돈이 되는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 보려고 설명드려 가는 과정입니다. 꾸준히 하시면 누구나 자기 인생 기술로 만들 수가 있고요. IQ가 높거나 많이 배웠거나 그런 것과는 관계가 적습니다. 오로지 하나, 마라톤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테이블을 누르면 엔티티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테이블 크리에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모델스 파일에 있는 ORM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요. 이 아이디를 받고요. 엔티티 명과 동일한 테이블을 만들 것입니다.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고의 모델스 파일에 있는 ORM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MySQL을 접속을 해야 되고요. 그 접속에 대한 정보는 한 줄입니다. PyMySQL 커넥트를 하고요. 처음에 들어가선 호스트 127.0.0.1 이런 형태의 MySQL 호스트가 되겠죠. 그 MySQL 호스트는 IDSQL이나 워크벤치에서 보시면 여기에 호스트가 있고요. 사용자, 그리고 암호, 포트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것은 호스트고요. 두 번째 들어가는 것은 유저입니다. 루트 이렇게 두고요. 패스워드는 본인이 만들었던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DB 네임은 여기에 보시면 우리는 EduDB를 사용하고 있죠. 여기 이 EduDB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접속이 됩니다. PyMySQL은 pip 인스톨로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저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ip install PyMySQL 이렇게 되겠죠. 제일 위에 이 부분을 임포트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을 보여드리면 장고의 세팅스 파일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장고의 configure에 있는
세팅스 파일을 읽어드리고요. mydb라고 줘볼까요? mydb를 get attribute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settings 에서 읽어드리고요. databases라는 파트가 있죠. 여기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게 되면 mydb라는 것을 읽어드렸고요. mydb name은 mydb에 있는 디폴트 값에서 값 안에 있는 name를 읽어드리고요. 이렇게 정보 4가지를 읽습니다. 유저를 만들고요. 패스워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호스트를 이렇게 받습니다. 네임, 유저, 패스워드, 호스트 이렇게 받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유저, 패스워드, 호스트 이렇게 받는데, 이것은 세팅스 파일을 열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세팅스 파일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디폴트 연결에 대해서 name에 있는 값, 이것이 mydb name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4가지를 가져오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소스에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정보가 없이 바로 이렇게 세팅스 파일 한 곳에서 우리 액세스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값을 4가지 읽고 나서 이 4가지의 값을 가지고 아랫부분에다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죠. 여기에 mydb name을 넣고요. name은 여기죠. mydb user를 넣습니다. 이 자리죠. mydb 패스워드를 넣습니다. 이 자리죠. mydb 호스트를 넣습니다. 이 자리. 이렇게 넣게 되면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커넥션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이 두 부분은 제가 지우겠습니다. 커넥션을 한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읽어봅니다. 커서라는 것을 정의하고요. dbcon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여기서 문법이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execute를 씁니다. execute를 쓸 때 여기에서 어떤 SQL 문장을 날릴 거냐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아이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가 여기에 있는 바로 이 부분이죠. 18번, 19번인데 SQL 쿼리에서 show 테이블 like 이렇게 주고요. entity 19번이죠.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s가 되는군요. s를 붙여야 됩니다. show tables like 하면 여기에 테이블이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져와서 테이블이 없는 경우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execute 문장 안에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읽게 되고요. 여기에서 커서에 fetch 1 하게 되면 하나를 실행시킵니다. fetch all이 있는데 여기서 fetch 1을 하게 되면 한 건을 읽어온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끝난 상태에서는 커서 클로즈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한 세트이고요. 다시 dbcon 자 이렇게 닫아줍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열고 닫고
커서를 열고 닫았습니다. 이거 중요하고요. 이 두 줄이 바로 실행의 줄입니다. 이런 형태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EID를 받아들였으니까 그 EID와 같은 것을 여기에서 읽어야 되고요. 스트링 처리를 하지 않고 F 이 문법을 쓰셔야죠. 이 19자리에 EID 이렇게 넣게 되면 이 show tables like entity 19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받아들인 것이 있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완료가 되었고요. if rs temp가 여기서 받아들인 데이터 셋이죠. 여기 있으면 테이블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리턴 시켜줍니다. 리턴해서 이렇게 리턴 시켜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약속을 하나 하면 됩니다. 에러라는 걸 만들고요. 에러를 yes로 발생시켜 줍니다. 그리고 result 메시지를 만들어 주죠. 이렇게 해서 리턴 시켜주면 마지막으로 이것이 정상 처리된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를 no로 처리하고요. 이렇게 생성되었습니다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해 볼 테고요. 여기에서 이제는 없는 경우, 테이블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크리에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이 엔티티에 메타에 컬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체크를 할 수 있겠죠. 메타에 if 메타에 이 아이디 이렇게 읽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읽어봤을 때 이것이 exist, 그러니까 메타에 해당 엔티티에 컬럼 메타가 있는 경우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rs 메타라고 있겠습니다. rs 메타는 이 부분을 읽게 되겠죠. 이렇게 처리하고요. 읽은 상태에서 이것을 create 문을 만들어 줍니다. create 문은 보드 같은 경우에 보면 테이블에 create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져 놓아 볼까요? 이런 형태를 참조해서 만들면 이 부분이 처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 보드가 아니고 우리가 만들 것은 F 처리하고요. 엔티티 해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create 문이 생기고요. 이제는 메타가 읽어졌기 때문에 메타를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 bnumber가 키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id로 사용할 것이고요. 이것을 처리해 주면 됩니다. 스트링을 플러스 이퀄 하고요. 이 줄을 넣으면 되겠죠. 이것을 넣으면 됩니다. 자, 제가 똑같이 가져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띄워줄까요? 이렇게 넣으면 여기는 우리가 id로 생성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프라이머리 키는 id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은 메타에서 읽어온 것을 처리하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여기다 그 나머지 부분을 밑에 채워주면 되겠죠.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가져오면 됩니다. 프라이머리 키를 이렇게 넣고요.
괄호를 닫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여기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엔진은 InnoDB. 한 줄이 부족하군요. 이렇게 넣으면, 그리고 오토 인크리먼트 여기는 1 출발점입니다. 자동 아이디의 증가가 1부터 하나 이렇게 주고요. 여기는 이렇게 땄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법이 완성이 됐고요. 그럼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처리가 됐고요. 중간에 이 컬럼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여기에는 for i in rs 메타, 이렇게 메타에서 읽어서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럼 메타에서 읽어올 때 메타 테이블의 구조는 컬럼 네임, 컬럼 타입 랭스 이렇게 있고요. 차, 인트 이렇게 있죠. 차인 경우에는 255, 인트인 경우는 0으로 뒀는데 제가 이 특성을 반영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if i에 있는 컬럼 타입이 차죠. 인 경우에는 제가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SQL 스트링을 이 캐릭터 타입이 있는 varchar 타입이 있는 것을 가져오면 됩니다. 여기 있죠.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 가져와서 넣겠습니다. 넣고 여기 되겠죠.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varchar는 저는 기본적으로 255를 다 주겠습니다. 우리가 랭스 정의하는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고요. 이 부분이 바로 i.rs 메타에서 읽어온 그 필드 컬럼 네임을 넣어주면 이게 완성이 되고요. 차인 경우는 이렇게 처리하고요. 인트인 경우를 처리하겠습니다. 인트인 경우 처리하게 되고요. 그 나머지 부분 여기는 elif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읽어진 컬럼은 차 인트인 경우에 처리하고 그 외에 틀려진 경우는 전부 varchar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완료가 될 텐데요. 일단은 이 부분은 인테저 이 부분입니다. 인테저 컬럼과 이렇게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고요. 여기가 i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닫습니다. 지우면 여기서 나온 문장이 이제는 create table 문장이 생겼고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테이블 create 하면 됩니다. 바로 이것과 동일하겠죠. 이걸 하나 카피해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SQL이 만들어진 이후에 여기서 동일하게 커넥션을 열어주고 이 부분에서 이제는 이 SQL 스트링을 줘야 되겠죠. 이렇게 주면 완료가 됩니다. 템포2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크리에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법이 조금 틀렸군요. 여기가 테이블 크리에이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료가 되었고요. 메타가 없는 경우 처리를 해보면 메타가 elif죠. 메타가 없는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에러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런 경우는 발생을 거의 안 하겠지만 빠져나갈 틈이 없게 에러 처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게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는 테이블을 읽어서 없는 경우에는 테이블 크리에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크리에이션 한 경우에 상태를 테이블이라고 세팅하려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처리해 보면 그 엔터티 테이블의 상태를 처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읽어 드립니다. 읽은 상태에서
엔터티에 있는 스테이터스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테이블 크리에이션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URL 파일에 넣습니다. 이렇게 넣게 되고요. 이제는 호출한 함수 스크립트 엔티티에서 호출을 해야죠. 여기에서 테이블 크리에이트라고 했을 때 호출하는 함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까요? 크리에이트를 하고 엘리마들 아이디를 받아들이고 좀 전에 봤던 이 함수명 테이블 크리에이트를 여기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전에 만들었던 것이 바로 여기 에러 코드가 있습니다. 리턴 되는 값이 에러와 리절트죠. 에러가 yes인 경우는 에러입니다. 여기에서 if 오브제 리턴된 데이터죠. 에러가 yes인 경우는 alert을 찍어주겠습니다. obj.result 메시지를 만들었죠.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찍어주면 되고요. 에러가 yes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정상이죠. 이런 경우는 로케이션 릴로드를 하게 되면 이 화면을 다시 리프레시 하게 됩니다. 스크립트가 만들어놔서 create 테이블을 화면상에 여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엔티티 리스트 HTML 있죠. 여기에서 각 그 컬럼에 테이블이 있죠. 여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on클릭. 이렇게 넣어주면 완료가 되었고요. 물론 이 아이디는 넣어줘야 됩니다. 엔티티 아이디라고 지난 시간에도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해당 로에 이 아이디를 전달해서 create 테이블에서 이것을 읽어 쓰게 되고요. create 테이블에서 엘림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 아이디를 읽고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create가 일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테이블이 create 되는 것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리프레시 하고요.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타입 절차가 틀렸습니다. 컬럼 타입 이렇게 주게 됩니다. 프라이머리 키는 id입니다. 이렇게 비넘버가 아니죠. 이 id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리프레시를 하고 테이블 크리에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로 상태가 바뀌었고요. 테이블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엔터티 19번이었죠.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5가지가 이렇게 메타와 일치합니다. 이게 만들어졌죠. 등록을 하나 하고요. 여기에서 차, 인테저 이렇게 만들면 3개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 테이블을 크리에이션 하게 되면 이렇게 21번도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엔터티 21번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만들었던 것과 일치합니다. 오늘은 엔터티가 크리에이트 되고 메타들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것을 테이블로까지 생성하는 것까지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코드 제너레이션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게시판의 기초부터 어드밴스 그리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요. 매일 꾸준하게 일정 시간을 투입하시면 누구든지 전문가가 될 수가 있고요. 그 전문가들끼리의 협업으로 해서 어떤 탁월한 디지털 플랫폼 형태의 아웃풋을 만들고요. 거기에서 우리의 미래 그리고 재미, 먹거리까지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